오케이. 자, 해보자. 이어서 끝내봅시다. 필수 유형들을 끝내보고. 그리고 2학년은 이제 수행 주간인가 보구나. 1학년 애들은 끝나가던데. 이 좋은데 두 개가 있어요. 하나, 둘, 둘. 그래서 너네가 유독 피곤해하는 거. 시질이 얼마 싶니? 자, 우리 15번, 그러니까 내가 분명 뛰는 건 여러분도 혼자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뛰는 거야. 15번을 한번 보면 금방 지나가요. 15번을 보면 이거는 항의 개수가 어때? 가족권이나 나족권이나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나 항의 개수가 어떻게 예쁘게 딱딱딱 끊을 수 있어? 15번은 n개씩으로 예쁘게 딱딱딱 끊을 수 있지 않니? 그렇게 항의 개수가 항들의 합을 여러분들이 예쁘게 이렇게 똑같은 개수로 쪼갤 수 있으면 구분하겠죠, 구분하. 그래서 가족권에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6이라고 했지. 나족권에서 n 플러스 1번째에서 시작을 해서 2n번째까지 가면 요거는 얘 입장에서 곱하기 몇을 한 거야? 곱하기 아래 n제곱 한 거겠지, 그치? 그렇게? 관계가 그렇잖아. 모든 항들의 관계가 딱딱딱 떨어지잖아. 그게 30이다 라고 하니까 이게 딱 5네, 그치? 그러면 우리는 a2n 플러스 1번째에서 3n번째까지 그래서 곱하기 5다 해서 이거는 또 150이다 해서 요거 세 개를 다 더하면 정답이 되겠죠. 이게 부분 합이었죠. 5번. 근데 이렇게 안 주고 항의 개수를 이렇게 똑같이 못 끊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합의 공식 써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은요. 이거 정리했고, 자 16번은 오랜만에 하는 거니까 확인을 좀 하나 해봅시다. 우리 등차 수열은 지난 시간부터 계속해서 an제곱 더하기 bn 해놓고 여기에 상수가 있는가 없는가로 첫째 항부터 등차다, 두 번째 항부터 등차다 라고 판단을 내리기로 했었지. 그치? 이거랑 똑같은 판단을 등비 수열에서도 내릴 건데 a 곱하기 아래 n제곱 더하기 b 꼴이야. 이 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뭘 가지고 판단한다고? 등비 수열의 합은 무조건 이런 꼴이야. 누굴 가지고 판단해? a 더하기 b가 0인지 a 더하기 b가 0이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을 할 거야. 그러면 a 더하기 b가 0이면 첫 항부터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로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 16번 문제를 한번 봐봐. 16번 문제에서 SN은 2 곱하기 3에 n-1제곱 빼 더하기 1이야. 이렇게. 그러면 얘는 첫 항부터 등비야? 두 번째 항부터 등비야? 두 번째 항부터 등비인 거야. 그렇죠? 다만 한 가지 주의할 거는 우리가 A 더하기 B를 통해서 판단을 내리기 위한 식의 꼴이 여기가 정확하게 n제곱이어야 되는 거야. 여기는 어때 지금? n제곱이 아니라 n-1제곱이야. 그치? 얘를 한번 바꿔야 돼. 모양을. 얘를 모양을 바꾸셔야 돼. 3분의 2 곱하기 3의 n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바꾸셔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랑 더해서 0이 아니잖아. 그럼 두 번째 항부터 등비네. 해서 문제를 푸는데 이 문제는 푸는 방법이 두 개야. 문제에서 a1 곱하기 a10을 원하니까 자 일단 a1은 당연히 S1이랑 똑같아요 해서 이 식에다가 1을 넣은 걸 계산하면 그냥 3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A10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A10 어떻게 구할까? 여기서 방법이 두 개로 나뉘는 거지. 첫 번째 합을 이용하면 어떻게 구해? S10에서 S9를 빼면 되겠죠. 이렇게. 이것도 하나 있거든. 아니면 그냥 어떻게 하면 돼? AN을 구하는 방법도 하나 있지. 그러면 등차 수열에서 왜? 등차 수열에서도 우리가 상수항이 있어서 두 번째 항부터 등차일 때도 그냥 무시하고 구하면 그게 두 번째 항부터 등차 수열 이건 일반항이었지, 그치?
얘도 똑같아. 여러분들이 첫 항부터 등비 아니잖아. 그런데 어쨌든 등비 수열이라며 일반항은 두 번째 항부터 이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인 건 여러분들이 그냥 식을 여기서 이렇게 보고 풀면 돼요. 첫 항부터 등비 수열로 가져가면 일반항을 세우면 나와요. 그게 그냥 여기에 들어가는 일반항입니다. 이렇게 가져가면 먼저 풀면 돼요. 그래서 얘로 가정해서 문제를 풀면 첫 항, 여기서 첫 항은 뭐야? 이 식에서 첫 항은 3분의 4인가요? 3분의 4 곱하기 공비는 3이니까 3의 n-1도 여기서 바로 그냥 A10을 구하셔도 됩니다. A10을 구하셔도 정답은 4번이 나올 겁니다. 정답은 4.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걸 응용한 게 17번입니다. 한번 고민해 보세요. 17번. 자, 판단을 내려야 돼. 우리는 이 문제에서 무슨 수열인지 안 알려줬어. 그냥 수열이야, 수열. 수열의 합의 결과물이 이렇게 생기면 뭘 의심한다고? 등비 수열. 요걸 뿌리면 등비 수열이야. 등비 수열. 근데 이게 도대체 등비 수열이 첫 항부터 등비인지 두 번째 항부터 등비인지 판단을 내려야 될 거야. 그치? 그러면 이 식이 알려주는 공비는 몇이야? 이 식만 봤어. 공비가 몇이야? 3이겠죠? 그렇죠? 여기가 공비 자리일 거 아니야, 얘가. 여기서 우리가 이 SN을 보면 공비가 3인 등비 수열이야. 일반항이듯이 수열이. 그리고 문제로 돌아가봐. 공비 3짝이야? A1은 27이야. A3은 54야. 이거 공비 3이야? 아니지. 그럼 첫 항부터 등비라는 얘기 아니야. 아니지. 이거는 이 관계가 얘랑 안 맞잖아, 말이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두 번째 항부터 등비인 거지. 그래서 이거 두 번째 항부터 등비구나 라고 해서 m 더하기 k가 0이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가게 되겠죠. 이렇게 문제가 판단이 이렇게 되는 거죠. SN이 저렇게 생겼으면 무조건 등이지. 네, 마치 n에 대한 합의 결과물이 n에 대한 2차식이면 무조건 등차 수열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저렇게 하면 등비 수열입니다. 근데 첫 항부터 등비인지 아닌지만 판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야지. 이제 풀어보자. A1은 27이라부터 써보자. A1은 S1은 M 곱하기 3의 1 M 곱하기 3 더하기 K가 27이다 라고 해서 3M 더하기 K가 27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왔고 A3을 이용해야 돼. 그러면 원래는 S3에서 S2 빼면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아까 약속했던 스킬을 하나 좀 적용해보면 이걸 보고 그냥 우리가 어차피 일반항은 그러면 어떤 식에서 나오는 거랑 똑같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여기랑 더했을 때 0이 나오는 이 식에서 구한 일반항이 어차피 두 번째 항부터 등비 수열이 그 일반항을 알려줄 거라고. 요게 그지? 요걸 가지고 일반항을 찾아주면 여기서 일반항을 찾아주면 A는 2M 곱하기
3의 n-1제곱일 거니까 줬다가 저기다가 3을 넣어주면 A3은 여기다가 3을 넣어주면 2n 곱하기 9가 54 따라서 m이 3 k가 18 이렇게 나오겠네. 빠라라 나오지. 뾰로롭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 원하는 게 뭐야? m 곱하기 k 곱하기 a 이렇게 그러면 3 곱하기 18은 나왔고 m 곱하기 k 나왔고 a9로 나누래. a9 여기서 나오겠네. a9 여기서 나오니까 여기서 a9 구하시면 a9는 이 m 곱하기 3의 8제곱 m이 여기 6 곱하기 3의 8제곱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3인데 3이 8을 만나니까 3의 6제곱분의 1이니까 725분의 1 정답 1번이 되겠죠. 괜찮은. 근데 이게 요 스킬이 어려우시면 이게 그냥 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를 S3에서 S2로 빼겠다라고 계산하시면 돼요. 얼마 안 걸려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 스킬이 잘 안 되면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등비 수열에서 여러분들이 짱 싫어하는 거 이 두 개지 18, 19번 이겨내야죠. 해볼게요. 18번 한번 해보세요. 쉬운 것들 두 개 갖고 있어요. 무난한 두 개. 진짜 무난해요. 바로 보면 무난하게. 근데 이겨내야 돼요. 이건 시험에 오는 거 하나 나오고 다음 페이지 네 문제는 전부 다 원리학계만 갖고 왔습니다. 그것도 무조건 하나 거의 내신에 나온다고 보면 돼서 해야지. 자,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요런 도형 문제는 첫째 항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문제를 읽을 때 잘 봐야 됩니다. 첫째 항을. 어떤 문제는 첫째 항을 아무것도 안 한 그 상태가 첫째 항이고 어떤 거는 뭐를 한 번 한 게 첫째 항이야. 그럼 이 문제 18번 잘 읽어보면 첫 번째 시행에서 이미 한 번 오래냈지. 그럼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첫 번째 항을 S1이라 잡으면 문제에서 맨 끝에 남은 종이의 넓이를 SN으로 일반항이라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 남은 종이다. 일단 남은 종이. 기준은 남은 종이야. 오래된 종이가 아니라 남은 종이다. 그러면 첫째 항은 여러분들이 이 큰 정삼각형 넓이에서 몇 분의 몇이 남은 거야. 4분의 3이 남았지. 4개 중에 3개가 남은 거잖아. 이게 S1이야. 이게 S1. 첫 항은 시행을 한 번 하고 난 다음을 첫 항으로 잡았어. 그럼 4분의 3 루트 3이 우리가 찾은 첫 번째 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항으로 갈 거야.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은 이제 우리 S1에서 이어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남아있는 종이니까 S1에서 남은 종이들 중에 뭘 또 빼는 거야. 내가 파란색으로 칠한 이 작은 삼각형들을 또 빼지. 남아 S1에서 하고 남은 결과물에서 빼는 거잖아. 그러면 S1 입장에서 봤을 때 S1 입장에서 얼마만큼이 빠져서 딱 얼마만큼 남은 거야. 몇 분의 몇이 남았어 이제 또. 그치 또 4분의 3이 남은 거지. 그치 4분의 3이 남은 거지. 그러면 이 과정이 반복될 테니까 공비가 몇이 안 잡혀? 4분의 3이겠죠. 그러니까 SN은 4분의 3 루트 3 곱하기 4분의 3의 n-1제곱입니다. 라는 일반항이 세워지죠. 정삼각형 넓이 구하는 식이죠. 아, 정삼각형.
4분의 루트 3 곱하기 한 변의 길이의 제곱. 중요하죠. 근데 이거를 왜 이게 나왔는지 암기가 아니라 왜 나왔는지 이해하면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건지. 정사각형은 한 각이 몇 도니까? 10도니까 여기 2분의 A고 이등변이니까 2분의 A고 여기 2분의 루트 3A. 항상 이 비율이 유지되니까 A 곱하기 2분의 루트 3A 곱하기 2분의 1하면 4분의 루트 3A죠. 삼각비로 넣으면 이렇게. 그럼 언제든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됐습니다. 또 이게 SN이야? 그럼 문제에서 S10원에? 그러면 10 넣으면 정답이네. 그래서 5번이 정답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그러면 19번도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했던 건데 19번도 한번 해보세요. 그 교과서에 있는 문제잖아.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도형을 일단 보통 내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워낙 어려워하는 걸 알기 때문에 막 기출 문제에 있는 막 이상한 도형을 막 바꾸고 잘 이러진 않아요.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더라고. 도형 쭉 보니까 여러분들이 졸지어 기출 보니까 5개는 삭가 봤는데 도형이 거기서 거기. 다행히. 또 정삼각형이네.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정삼각형을 만나면 떠올려야 되는 게 뭐라고? 이 문제는 정삼각형을 항상 세트로 들고 다니는 게 있잖아. 60도. 그리고 한 면의 길이를 1대2로 내분하니까 길이가 이렇게 잡힐 거 아니야. 2랑 4랑 60도가 잡힐 거 아니야. 그러면 원래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겠지. 자, 문제를 해석하면 이거는 근데 얘는 좀 빤네. 그러니까 도형은 쉽게 주고 계산을 빤구나. S1이 뭐야? A1, B1, C1의 넓이를 하는 이게 S1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했네. 아무것도 안 한 게 원래 첫 항이네, 이 문제는, 그렇지? 그래서 아까랑 다르게 아무것도 안 한 게 첫 항. 4분의 루트 3 곱하기 A 제곱 하면 이게 한 변의 길이니까 3이죠. 9루트 3 이게 S1 하고 S2를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S2를 구하려면 얘가 필요하겠지. 얘가 여기도 정삼각형일 테니까 저 주황색의 한 변의 길이가 필요하겠지. 그래 S2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원래는 어떻게 해? 원래는 정석대로 풀면 코사인 원칙이지, 그치? 정석대로 풀면 이 삼각형 A1, A2, C2에서 원래는 코사인 원칙을 써야 되는데 무작정 쓰기 전에 60도가 나오면 반가우니까 혹시 1대 루트 3대 2가 아닐까 봤더니 맞잖아. 그치? 그래서 이거는 코사인 원칙 안 쓰고 그냥 여기는 2루트 3이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러면 어차피 이게 반복될 건데 이때 저 S1에서의 한 변의 길이가 6이고 S2에서의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3이면 우리는 이걸로 뭘 할 수 있어?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뭘 알잖아. 닮은비를 아는 거지. 그래서 1대 3분의 루트 3 이게 닮은비. 근데 넓이비로 가려면 얘를 제곱해야 되니까 1대 3분의 1이 원래 SN의 공비지. 이거는 넓이비잖아요. 그럼 넓이비가 이게 얘기하는 게 S1의 아니 SN의 공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게 SN이 공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은 넓이를 S2는 3루트 3이겠죠? 그렇죠? S2는 요거에 의해서
3분의 1씩 곱해지니까 S 3루트 3이겠네요. 확실히 등차랑 등비랑 여러분들 반응이 달라요. 등차는 바로바로 팍팍 되는데 등비는 뭔가 좀 버퍼링 걸리는 것 같은데. 여기까지는 됐어. 그래서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S1부터 S20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짝수 번째만 골라서 물어보고 있지 않아? 이렇게 S2, S4 이렇게 물어보고 있잖아. 이렇게. 그럼 이거 어차피 원래 SN의 공비가 3분의 1이면 이렇게 한 칸 건너뛰어서 두 칸씩 가면 공비가 몇인 거야? 9분의 1이겠지 이렇게. 9분의 1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을 또 등비 수열을 하고 바로 구할 수 있는데 공비를 9분의 1로 보고 첫 항을 S2로 보는 거니까 3루트 3으로 보고 1 마이너스 9분의 1의 항의 개수가 2부터 20의 짝수 번째만 보니까 10개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풀면 정답이 되겠네요. 그죠? 짝수 번째만 보니까.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계산해보면 정답은 5번. 8분의 27루트 3에서 1 빼기 3분의 1의 20제곱이니까 그래서 8분의 27이랑 20을 2랑 곱하면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 두 개로 등비 수열에서 여러분들이 시험 때 나오면 조금 허덕이는 도형을 좀 정리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이름을 건너뛰었던 원리합기가 나옵니다. 원리합기. 내가 여기다가 시험 원리합기를 안 적고 왔는데 그 뭐냐 시험 원리합기 안 적고 왔는데 내가 문제를 하나 써줄 테니까 요거를 하나 같이 좀 확인해보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베이직한 거 하나를 좀 보여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내가 여러분들을 고등사를 가르치면서 거의 유일하게 실생활에 앞으로의 인생에 써먹을 만한 내용이 얘입니다. 거의 유일하게. 거의 유일하게. 자, 연이율 2%. 왜 은행에서 적금 요즘 얘기하고 있잖아. 연이율 얼마나 몇 프로다. 연이율 2%야. 1년마다 여러분들한테 복리로 계산을 쳐주겠대. 1년마다 복리로 쳐주겠대. 연이율 2%짜리로. 여러분들이 내년 초에 100만 원씩 내가 적금 들어야지 라고 한 거야. 이거를 10년 동안 해야지 라고 다짐을 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돈을 이때 찾겠지 그러면. 내년 초에 10년마다 100만 원씩 저금을 했어. 그러니까 10년 만에 돈을 찾아야지. 그렇지? 그래서 이때 찾을 수 있는 돈이 얼마씩을 계산하는 게 원리합기. 이게 대표적으로. 뭘 해야 돼? 기출 보니까 2학년 내신이라서 그런지 엄청 많다. 거의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의 무조건 한 문제는. 이거 해봅시다. 아니 왜 너네 나중에 막 여러 은행 다니면서 막 여기 은행 적금 들까? 저기 은행 적금 들까? 아니면 주식을 할까? 뭐 이런 거 할 거 아니야. 펀드를 할까? 할 거 아니야. 그때 선택하려면 대충 계산을 때려봐야지. 복리가 뭔지 알아야지. 복리가.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여러분들이 자 천년도 초에 100만 원을 예쁘게 넣었어. 그리고 그 다음 년도 초에 또 1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러다가 10년 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100만 원을 넣었어. 그리고 기다리던 돈을 뺄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10년 말을 다가왔어. 돈을 묶어뒀던 걸 찾을 거야. 여러분들이 처음 헷갈리는 거잖아. 초에 적응을 해서 말에 찾아. 요즘에는 원리합계를 그렇게 어렵게 꼬진 않아서 거의 이거를 변하면 여기서 변하면 별로 없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년 초에 돈을 넣은 걸 10년 만에 뺄 때 이때 요거 이자부터 여러분들이 요것만 잘 해결하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올해가 마지막에 예를 들어 올해가 10년 차야. 여러분들이 1월에 100만 원을 좀 넣어놨어. 올해 12월 말에 찾을 거야 돈을. 그럼 은행에서 올해 거 돈 이자 부추가 붙여줘.
붙여줘요. 여기 붙여줍니다. 그래서 말이랑 초를 똑같게 은행에서 쳐줘요. 그래도 착하게. 그래서 100만 원이 자 1년마다 복리를 연이율 2%면 곱하기 몇을 해야 돼? 1.01을 하겠죠? 그렇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넣은 건 매년 1.0가 붙은 거야. 요때 100만 원 곱하기 1.02가 붙고 그 다음에 1.02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마지막에 또 붙은 거야. 그러면 100만 원 곱하기 몇이야? 1.02. 그치 17분이지. 근데 요 사이는 다 당연히 무슨 수열이겠어? 등비 수열이겠지. 그치? 그래서 등비 수열의 합을 문제를 풀면 정답이 돼. 1.02 마이너스 1분의 첫 하면은 100만 원 곱하기 1.02예요. 그리고 1.02에 한의 개수 10개에서 요거를 계산하면 정답이고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한번 줄 겁니다. 몇인지 값이. 요거는 1.2라고 예를 들어 이렇게 문제에서 줬다고 하면 이제 1.2를 대입해서 나머지를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하겠죠. 이 계산을 실수하지 않고 잘 이겨내셔야 됩니다. 이것도 좀 해야 되고. 복리의 무서움은 이거지. 매년 2%면 10년 뒤니까 이게 프로로 따지면 20%까지 오르지. 22%까지 오르지. 그래서 복리는 그게 이득입니다. 이게 주식에 그대로 적용되는 거잖아. 오늘 10% 오르고 그 금액에 내일 10% 오르면 1.1 제곱이라 20%, 21%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복리가 좀 되게 무서운 개념이에요. 돈이 급속도로 뿌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완벽히 이해했는지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그러니까 이 네 개가 딱 기본적인 거 하나, 독특한 거 세 개거든요. 요 20번 한번 여러분들 혼자서 한번 해보실래요? 일단? 나머지는 독특해서 발상을 좀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 이 20번을 이겨내셔야 돼요. 이 20번 한번 계산은 괜찮으니까 10만 세워봐. 각각 병훈이랑 송인이가 각각의 적립금의 원리합계를 계산할 때 요 마지막 요런 거 이제 계산하지 말고 요 식만 딱 한번 세워보세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요 식만 세워서 여러분들이 맞나 확인해 봅시다. 핵심은 이 표를 만드는 거야. 요 표를 무조건 만들어서 풀어야 돼. 되도록. 그래야 계산 실수를 안 하게 돼. 왜냐면 이어지는 문제들이 다 저 표를 만들지 않으면 까다롭거든. 그리고 학교도 보면 다양하지. 용어, 3본, 분포. 내가 수리고가 안 갖고 왔는데 수리도 있고 당연히. 항징들은 당연히 많이 나오고. 이렇게 만들었나요? 상황을 표로 이렇게 만드셨나요? 지금 둘이 달라요. 병훈이는 이 잘 봐야 돼. 단위를. 병훈이는 매월이야. 매월. 병훈이는 매월 초야. 매월 초. 매월 초 5년간
송민이는 매년 초야 매년 초 하고 10년간이지 이렇게 단위가 달라. 그러니까 병훈이는 무려 60개월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송민이는 10년치만 계산하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지막 납부 횟수까지 초에서 딱 끊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옆에다가 말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게 말. 그리고 그 직전에 납부한 금액에다가 자, 이자가 병원이는 몇 프로? 1%래 1%. 그러면 1.01 해야 되나요? 한 번 붙은 거고 그럼 쭉 가서 100만 곱하기 1.01에 60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등비수의 공식을 쓰면 1.01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100만 곱하기 1.01에 60제곱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문제에서 그래서 힌트를 주고 있잖아. 단 1.01에 60제곱은 몇이다 1.04 10제곱 몇이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면서 개가 있어야 돼. 문제에서 준 개가 여러분 시간이 있어야지 식을 잘 세운 거야. 그렇죠? 그리고 얘도 똑같지. 얘도 그러면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700만에다가 이자가 몇 프로인데 이번에 4%야. 그러면 이렇게 여기까지 갔을 때 1.700만에 1.04에 10제곱 그래서 얘도 똑같겠지. 1.04 마이너스 1분의 700만 곱하기 1.04에 이게 첫항 그리고 1.04에 10제곱 빼기 1이다 라고 이렇게 실제로 계산을 해서 둘이 정말 누가 더 값이 큰지 계산하면 돼. 이게 병원이는 첫째 항이 100만 곱하기 1.01이 아니에요. 미안. 땡큐. 실수. 휴. 땡큐. 자, 이렇게. 그러면 왼쪽 오른쪽 계산하면 다르다. 계산이 좀 빡세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되고 이게 기본 문제, 이게 기본이야. 이게 딱 베이직한 상황. 여러분들한테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맞이할 제일 베이직한 상황. 근데 얘를 살짝 봤어. 하면 21번이 되면 한번 21번씩 세워봐. 이제 살짝 봤어. 변수를 만든 거야. 3번 곱기까지 또 키워놨네. 변수를 만들었어. 변수. 근데 쉬워요. 이 변수는 쉬워요. 이 상황은 계산이 그렇게 그러니까 상황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아니에요. 정말 어려운 건 상황이 정말 어려운 건 22번 같은 게 진짜 어렵고 그리고 21번하고 23번 할 거예요. 22번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연율 10%? 완전 센데? 연율 10%면 괜찮은데? 못 나오니?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결국엔 상황을 그냥 어떻게 해석하면 돼? 얘가 빠짐없이 다 냈다 가정하고 빼면 되잖아. 못 낸 거.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처럼 상황을 똑같이 가정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황을 보고 그냥 평소처럼 1.1 마이너스 1분의 첫항 100만원 곱하기 1.1에다가 1.1에 10제곱 마이너스 1을 하면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야? 10년 동안 진짜 다 낸 거지. 빠짐없이. 10년 동안 빠짐없이 낸 거지. 그치? 이게.
근데 거기서 뭘 빼면 되는 거야? (9년째) 못 낸 거. 9년째 못 낸 금액 빼면 되죠. 근데 9년째 못 낸 금액을 우리가 여기서 계산할 때 냈다고 계산하면 어떻게 바뀌었어 얘가? 그냥 100만 원을 빼는 게 아니라 그치 100만 원에 나와 1.1에 제곱 이자가 두 번 붙었겠지 그치? 걔를 빼야 되는 거야 걔를 그치? 그래서 뺄 때 100만 원에다가 1.1의 제곱을 빼길 바라는 거지. 괜찮죠? 안 괜찮나? 괜찮아요. 그리고 1.1의 제곱은 여러분들한테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하라고 안 준 거지, 그치? 1.1 제곱은 1.2이잖아. 그 정도 계산하세요라고 해서 학교에서 안 준 거 이거 계산하면 되네. 이거 계산하면. 이걸 계산하면 정답이 나오게 됩니다. 3번에 나옵니다. 3번. 1668만 원. 정리되셨으면 23번. 이것도 교과서에 있어. 기상 교과서에 있어. 23번 한번 해보세요. 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2교시에 본 시험에 원리학기를 썼을 거거든. 그거를 제대로 본 친구들은 이제 한번 이따가 집을 가서든 아니면 뭐 주중에 화수목에 뭐 공부를 할 때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원리학기. 이제 좀 보일 겁니다. 다시 하면은 보일 겁니다. 23번도 좀 독특한데 얘는 쉬워요. 이 문제가 제일 쉽습니다. 원리학회 중에 23번이 제일 쉬워. 베이직한 문제들보다 더 쉬워. 요번에 표를 만들어보니까 좀 달라지지 않았어? 써지는 금액이 달라지지. 아니 왜냐면 저금하는 금액 자체가 매년 3%씩 더 넣겠다며 금액 자체가. 그치? 여기 안에 들어가는 금액 자체가 1.03을 더하는 거지. 그치? 더 곱해주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연이율이 기가 막히게 또 얼마를 더 쳐준대. 3%더 쳐준대. 그럼 같은 비율 아닌가?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 뭘 완성시켜주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문제 착하게 내주려고 정확하게 다 어떻게 돼? 계산하면 100만 곱하기 다 1.03의 20제곱이 싹 완성되는 거 아니야? 모든 게 다. 이렇게 모든 금액이 다 이렇게 완성되는 거야. 이게 수국에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따라서 계산할 때 1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1.03에 20제곱이 된 게 무려 20번 있어. 그거 그냥 계산하면 이게 제일 간단해. 비율이 딱딱 맞으면 증액해서 저금할 거랑 이자 붙는 게 비율이 똑같으면 이게 간단해집니다. 교과서에도 이게 딱 있어요. 됐고 요 22번은 아이디어만 보이지. 22번은 어떤 느낌인지 아이디어만 한번 보여주고 끝낼게요. 그 수업을. 이게 이제 돈을 갚는 거거든. 이게 좀 까다로워. 돈을 갚는 게 좀 어려워. 이거랑 비슷한 게 이제 연금이 있거든. 연금. 매년 연금을 받을 거를 굳이 20년 받을 연금을 문제에서 그 사람이 지금 다 땡겨 받겠대. 그런 문제도 있어. 숙제 있어. 숙제 있는데 다음 시간에 시간 내면 풀어줄게. 어차피 그 문제 숙제로 주면 너네 다 조이센터 붙잡고 또 질문을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다음 시간에 최대한 해줄게. 22번부터 일단 간단하게 보면 비슷한데 이게 여러분들이 TV를 65만원짜리 샀대. 65만원짜리 TV를 샀는데 얘가
구매하면서 일단 5만 원만 냈대. 그러면 우리한테 남은 돈이 얼마 남았어? 60만 원 남았지. 자, 우리 그럼 60만 원을 갚을 거야. 이 경제가 이래서 어려운 거야. 사탐으로 경제를 선택하는 친구가 있다면 고생 좀 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질 거고. 자, 60만 원을 갚을 거야. 근데 갚을 때 매월 말에 이게 일정한 금액으로 갚겠대. 일정한 금액으로 갚겠대. 그때 모두 12회에 걸쳐서 그것도. 그러면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니 그냥 5만 원씩 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카드사에서 그러겠냐고. 싫잖아. 카드사는 자기네 손해아니야. 그렇지? 할부를 해주면 자기네들은 한 번에 60만 원을 받아서 그 돈으로 뭔가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매년 매월 이렇게 5만 원씩만 받으면 손해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손해보기 싫은 거야. 그쪽에서. 근데 우리도 그러면 한 번에 60만 원 주기 싫잖아. 그렇지? 우리도 뭔가 이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나온 게 거기에 뭐야? 1개월마다 월요일 3%. 합의를 본 거야. 월요일 3%. 이 정도면 우리도 자 원래 한 번에 60만 원을 낼 거를 예를 들어 5만 원씩 낸다 쳐봐. 55만 원을 그러면 우리는 첫 달에 안 내도 되는 거지. 그 돈으로 뭔가 할 수 있잖아. 돈을 더 만들어낼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이득, 그지? 대신에 3%만큼은 더 주겠다라고 남은 돈. 그러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우리한테 60만 원이 남았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이제 일정한 금액이잖아. 이 일정한 금액을 A1이라고 가정을 해보는 거야. A1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60만 원에서 우리가 첫 해에 A1을 냈어. 그치? A1을 냈어. 그럼 남은 금액은 이거지. 첫 해에 A1을 내서 이만큼이 나왔어. 1회를 하고 남은 거 1회 후 1회 납부다 1회 납부. 그럼 이제 1회를 납부하러 갈 건데 2회를 납부하러 갈 건데 2회를 납부하러 갈 건데 금액이 어떻게 돼? 남은 금액 가만히 있어? 우리가 갚을 금액이 매달 어떻게 되는 거야? 부러지. 아니 월 이율이 3%라는 건 갚을 금액이 남은 금액에서 매달 3%씩 증가한다는 의미야.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갚을 금액은 어떻게 돼? 60만 원 빼기 A에다가 1.03을 더 곱한 금액만큼 우리가 갚아야 되는 거야. 그쵸? 요게 갚을 금액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우리 얼마를 내겠어 또? A1을 내겠지, 그치? 그러면 A가 또 빠지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럼 22회 이게 납부 후야. 2회 납부. 이게 또 2회 납부 후이겠네. 그죠? 그러면 또 뒤에 뭐가 여기 전체에다가 1.03을 곱하고 또 빼기 2를 하겠네. 그치? 그럼 걔네 싹 다 괄호를 풀어버리면 어떻게 돼? 결국에 60만 원 1.03을 10번 만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A 곱하기 1.03 A 곱하기 1.03의 제곱. 그러니까 그 식이 우리가 지금까지 푼 이 식이랑 똑같아지겠죠. 여기 뒤에 붙은 A등이 요 A는 그러면 요 A는 1.03을 무려 10번 만날 거 아니야. 그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저 식이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2번에 걸쳐서 갚아야 되는 거잖아. 그럼 60만 원은 요거를 60만 원 요거를 1.03을 12번 만날 거고 그게 우리가 이제 납부할 금액 입장에서 보면 1.03에 12제곱 나왔어. 첫 항이 A잖아. 첫 항이 납부할 금액이 A잖아. 그쵸? 이렇게 되는 거지. 식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처음 납부할 금액. 이게 처음 납부할 금액. 그리고 걔네들이 이런 식이 일어나면 얘가 10개겠지. 이런 항이 10개겠죠. 그쵸? A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런 항이 12개겠죠. 12개. 그치? 그래서 항의 개수가 12개가 되는 거야. 이 60만 원은 1.03을 총 12번 만날 거니까 우리의 목표는 이거 계산한 결과 우리 뭐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까?
이거 계산하기 그러면 뭐가 돼야 되니까? 는 0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등식으로 나오는 거지. 이거 계산한 게 0이 나와야 되니까 A 붙은 거 오른쪽으로 다 빼고 60만 원 항상 왼쪽에 고정시켜 놓으면 1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좀 어렵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오늘 수업은 끝. 고생하셨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원리 합격.